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이제 공동체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도 공동체 설교를 몇 번 준비했을 때, 뭐 그때도 막 의욕적으로 준비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할 말 같은 것들, 그때 가진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엔 성경도 잘 안 읽고 딱히 막 좀 바쁘게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생각 없이 살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부담을 내려놓고 제가 그냥 지나면 전에 들었던 생각들, 전에 뭐 제가 기사를 통해서 흥미있게 봤었던 내용들을 함께 그냥 공유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제가 면접 자리에서도 들었었던 질문인데, 저는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2015년에 전국 성인 105명을 심층 인터뷰한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연구 보고서의 결과 중 하나인데요. 당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쟁 사회, 양극화 사회, 그 중에서도 경쟁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2015년 조사니까 약 8년 전 조사지만 제 생각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조사와 함께 더 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구자들이 좀 더 분석을 했던 결과인데요. 이 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갈등 심화 유형의, 이게 너무 작아서 불안을 넘어선 강박, 그리고 경쟁을 넘어선 고투, 이제 필요를 넘어선 살증, 좌절을 넘어선 포기, 이와 같이 이제 한국 사회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심화되어 간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경쟁이나 양극화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이런 식으로 심화된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생기고 다양한 갈등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어떤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의 공통 정서라면서 이 같은 사회 갈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되거나 조정되지 않으면 사회 통합과 조화를 깨뜨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당시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봐서 인상 깊어서 저장했었던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전의 조사인데 지금 조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가요? 아니면 비슷할 것 같은가요? 제 생각엔 지금 조사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런 서로를 ඝ아먹는 경쟁을 멈추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비교적 최근에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여러 결과 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소득 분배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평균 점수고, 그 다음 소득 공평 분배, 그리고 보통이다, 소득 격차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10점 척도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1점이면은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 라는 의견인 거고요. 10점, 그러니까 점수가 커질수록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 격차 인정,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 격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4개의 막대가 있잖아요.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조사인데, 2016년에 잠깐 이제 좀 더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의견이 잠깐 상승했었지만 2019년, 2022년 계속 올수록 이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아래에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1점에서 3점은 소득 공평 분배라는 걸 묶은 거고,
라고 해석을 그러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1점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 점수가 그리고 커질수록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차등돼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가 1점부터 10점까지 이제 고르잖아. 체크하잖아요. 조사할 때. 그러면 1점에서 3점은 소득 공평 분배라고 카테고리화를 한 거고요. 4점에서 7점은 보통이다라고 카테고리화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맨 오른쪽에 62.0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 62%는 소득 격차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겁니다. 평균은 그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아니요, 평균이 아니라 점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3점, 5점 했으면 평균이 4점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의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경쟁에 대한 의견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경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가 있고 보통이다가 있고 경쟁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시면 2016년에 아까 비슷하게 소득과랑 비슷하게 2016년에 잠깐 이제 경쟁으로 인해 삶의 질이 좀 저하된다라고 했던 의견이 올라갔지만 2019년, 2022년 올수록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생계나 복지가 책임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정부나 복지가 책임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각 개인의 책임이다. 생계는 각 자기가 더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의견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이제 2015년 위에 보여드렸던 조사와 함께 보면은 분명히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가 경쟁 사회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불신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득과 생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고 그건 각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있음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는 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에 대한 그런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경쟁적인 의식이 분명히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장을 이룬 지금에서는 그러한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대, 30대 이 청년 세대에서는 삶을 통해서 그 경쟁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렸을 적부터 시험을 비롯한 경쟁의 줄세우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생활의 대부분은 입시와 관련된 경험이 대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도 취업과 직장과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기성세대보다도 오히려 학벌과 직장, 스펙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노력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스펙도 더 낮은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학벌도 더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거나 나보다 더 좋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제 그런 할당제라든지 뭐 그런 가산점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가 가장 큰 반발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KBS에서 세대 인식 집중조사 를 이제 한국리서치와 함께 진행했던 조사입니다. 이전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조사는 이제 이것도 다 연령별로 조사를 했겠지만 이 결과 자체는 전체 성인에 대한 결과였는데요. 이번 조사는 특별히 청년층과 중년층을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던 결과고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좀 나눠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복지를 이제 여기서 X축 가로축은 이제 0에서 10까지 있으면 최하층에서 최상층이 있는데 이게 주관적 계층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못 산다고 생각해. 그러면 점수가 낮은 거고요. 내가 1점이면 나 스스로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엄청 부자인데도 뭐 1점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주관적 계층 인식. 그래서 10점이면 난 스스로 내가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한다. 라는 게 이제 가로축이고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복지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년층은 내 스스로가 잘 산다고 생각하든 못 산다고 생각하든 이제 복지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3.5, 3.4에서 3.8 사이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청년층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복지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청년층과 중년층이 좀 다르게 나왔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내 것을 나눠 타인을 도울 것이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시면 중년층 그리고 청년 여성까지도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내 것을 나눠서 더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에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이 여유가 있다고 실제로 돕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지만 대답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돕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보면 청년 남성은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할수록 타인을 돕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되게 좀 특이한 결과죠. 그래서 사실 이 기사가 나오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전문가들끼리도 이게 뭐 잘못된 조사다,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다, X축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번 수정된 내용의 그래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조사 결과 내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연구자들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20대 남성이 무슨 이대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대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왜 청년 남성이 이렇게 좀 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있어서는 사실 더 연구가 필요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딱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세대가 자라면서 경험한 사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각자 도생의 경쟁 사회만을 체득하고 살아온 세대가 어떤 가치관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이런 조사들도 했었는데요. 집값 상승은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년 세대가 50대보다 더 많았죠. 그리고 노력하면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명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상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답한 응답이 50대보다 청년에서도 높았어요. 사실 이건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청년 세대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50대보다도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세대라는 게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조금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단순히 청년이 살기 어렵다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런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경쟁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아낼까, 또 왜 우리가 이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가 곳간에 쌓아두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생활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이 부자처럼 재산을 가득 쌓아둔 다음에 좀 편히 놀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리석다 하시고,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명한,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한테 더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왔고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염려들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하지? 나중에 뭐 다
노후는 어떻게 하지? 막 국민연금이 나중에 고갈된다던데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과 염려가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정말 제가 20대 막 대학생 때는 막 월급 20만 원, 30만 원 받고도 그때 막 어린이재단 같은데 한 달에 막 2, 3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게 다 뭐 아까운 거예요. 이런 거를 내 거를 쓰면은 나중엔 어떻게 살지? 나중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내 노후 준비하려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봤을 텐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운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놓고 뭐 대충 살아도 뭐 알아서 채워진다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이 지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네, 대충 살아도 뭐 어떻게든 채워져 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도 이 생존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 경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제 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실 우리가 또 완벽하게 신뢰를 해가지고 할 수는 당장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좀 깨닫고 좀 새롭게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들었던 그래프처럼 이 경쟁 사회가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고 좀 걱정될 때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조금은 그 경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경쟁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들고 또 불안감이 있으셨다면 이 말씀을 조금 신뢰함으로써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우리 이든교회 공동체가 좀 이 경쟁에 벗어나서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